키노트가 진행될 이번 세션에서는 디지털 X1의 정우진 대표님께서 2021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클라우드 동향을 주제로 2020년 위드 코로나에서 2021년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클라우드 동향을 전망해 봅니다. 디지털과 클라우드 관계, 그리고 디지털 클라우드 전략, 글로벌 신기술과 클라우드를 통한 기업 비즈니스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정우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X1의 정우진입니다. 먼저 키노트를 맡게 돼서 전자신문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의 2021년 동향을 저희가 지난해 그리고 올 초까지 고객들과 시장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라서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가 급격하게 디지털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리테일, 유통 분야인 이커머스 쪽은 10년 동안 일어났던 온라인 이커머스의 거래량이 불과 8주 만에 일어났고요. 헬스케어 쪽, 병원 진료 쪽에 해당되는 원격 진료는 예약 건수가 15일 만에 10배 이상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아무래도 급부상하게 되었는데요. 넷플릭스가 7년간 걸렸던 5천만 구독자가 최근에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하면서 불과 5개월 만에 5천만 구독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됐던 교육 분야, 특히 원격 교육이 2주 만에 2억 5천만 명이 원격 학습을 하게 되는,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원격 교육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불과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클라우드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빠르게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59%의 기존의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고객들이 기존에 쓰고 있던 사용량이 이전 계획보다 더 많이 초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61%의 글로벌 기업 고객들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지금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3%의 대부분의 클라우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보안과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대한 디지털과 클라우드에 대한 전망을 한번 조명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글로벌 주요 미디어 매체들이, 그리고 가트너나 IDC와 같은 전문 기관, 특히 리서치 서베이 기관들이 많은 2021년 전망을 보시는 것처럼 전망을 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전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이 결국 우리의 혁신과 그리고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대부분의 기업의 CEO님들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죠. 근데 신년사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디지털 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중점을 두고 올해 비전과 기업의 방향을 다 대부분 설명을 했는데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결국 디지털이 생존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디지털이 앞으로의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0년대 10년을 좌지우지할 생존, 존폐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것은 결국 기업 가치와 핵심 경쟁력, 미래 성장 능력까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은 단순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전환이 아니라 핵심과 본질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산업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심지어는 기업의 문화, 조직, 그리고 일하는 방식까지도 가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속도와 민첩성의 싸움이 됐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결국 나눠지듯이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디지털로 급 가속도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 같은 부분까지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더 부각되고 더 어떻게 보면 집중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테슬라, 기업 가치가 1082%나 성장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리테일 부분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이미 1000조가 넘어섰죠.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기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기업들,
결국은 트랜스폼을 한 기업들, 혁신 기업들도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나이키 146% 성장했습니다. 나이키는 아마존닷컴에서 온라인 매출을 나와서 D2C라고 하는 나이키닷컴에서 바로 판매하는 전략으로 바뀌면서 더 급부상하게 됐죠. 월마트, 그리고 아까도 언급됐던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했던 월트 디즈니, 그리고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은요, 앞에 있던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은 또 아니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결국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첫 번째가 D2C, 다이렉트 컨슈머 또는 다이렉트 커스터머 전략인데, 그 핵심에는 디지털 플랫폼이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고객 사이드와 내부 인터널 사이드 두 개로 나눠서 봤을 때, 고객과의 채널, 그리고 고객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레코멘데이션 하는 추천 엔진과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 인터널 사이드로는 현장과, 그리고 그 현장을 연결하는 예를 들면 생산 시설, 유통망, 그리고 그것들이 지능화되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또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에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앞에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이든 그리고 트랜스폼된 기업들은 바로 이런 플랫폼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새로운 혁신을, 그리고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IT와 디지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디지털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왜 디지털과 IT가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하느냐. 단순한 예로 IT는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근데 디지털은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는 프로덕트, 제품 서비스라는 얘기를 하고요. 개발과 도입, 구축 이런 표현들은 오히려 빌드나 메이크라는 표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닫혀져 있거나 고정되어 있던 시스템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오픈, 열려져 있고 되게 유연한 환경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떻게 보면 슬로우하게, 그리고 워터폴 방식으로 갔던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패스트, 애자일, 린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이 디지털과 IT의 가장 큰 차이인데, 디지털의 가장 큰 측면은 기존의 IT가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부분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이런 부분들이 어떤 큰 흐름의 변화로 IT가 디지털로 가고 클라우드로 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프라가 가상화에서 컨테이너로 좀 또 바뀌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에서 구독형, 서브스크립션 형태의 SaaS로 또 바뀌고 있고, 또 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더 이상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아니라 플랫폼 개발, 그리고 나아가 운영 관리가 최근 들어서는 무인화, 특히 AIOps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오퍼레이션은 또 바뀌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 본질, 또 우리가 했던 업의 핵심,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과 클라우드는 어떤 관계냐? 아마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 그리고 트랜스폼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한 기업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처럼 가려면, 또는 트랜스폼된 기업들처럼 가려면 바로 그 디지털의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 업에, 또 우리 비즈니스 본질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최적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또는 경쟁할 수 있는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디지털에서 클라우드는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 와 있는지 통계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논란이 그럼 클라우드에 대해서 지금 가야 되느냐, 언제 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디지털 과제, 특히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IoT,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저 일하는 방식, IT 에이전리티나 데브옵스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를 90% 이상이 먼저 적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분간 2025년까지는 온프레미스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 혼용될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2025년에는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가 6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바로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였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이 부분이 더 빨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룻밤 사이에, 또는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속도의 2배 이상의 속도로 더 빠르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트랜스폼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클라우드 전략의 핵심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을 먼저 클라우드 최우선 전략으로 한다. 그러니까 디지털 도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대규모 전환, 이관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의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단시간 어떠한 시점에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는 잠깐 드릴 건데, 결국 멀티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핵심은 제공하는 제공사의 입장과 고객의 입장과 서비스하는 회사들만의 입장이 틀릴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업들은 자기 업의 환경과 자기 비즈니스 또는 플랫폼에 맞는 클라우드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수많은 조직, 특히 사업부라든지 시스템 단위 또는 플랫폼 단위, 서비스 단위에 어떻게 보면 그 맞는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도 유연하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통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끊기지 않고 24시간 360일 글로벌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클라우드 동향에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엑스원이 한 작년 1년 동안 준비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 2021년에 클라우드 전망을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고 주류가 되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하는, 즉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를 관리하는 CMP라고 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통신사들이 탈통신 얘기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에 대한 통신과의 결합, 그리고 엣지 클라우드라든지 MEC라고 하는, 그리고 위성 통신 기반의, 그리고 하이브리드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통신선, 특히 전용선에 대한 클라우드 통신 해선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신사들의 클라우드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 아키텍처에 대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버리스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매니지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대전환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아까 가상화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서버나 인프라에 대한 방식이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일반 기업들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역시 그래도 디지털 하면 데이터죠. 결국 데이터 싸움인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서 IT 서비스 시장, 특히 기존의 SI라고 하는 SM이라고 하는 기존 전통 시장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트랜스폼 되고 있고요. MSP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컴퍼니들의 등장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특히 멀티 하이브리드로 가기 때문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 CMP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가트너에서도 결국은 이 CMP라는 부분이 시장 전망이 되게 밝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CMP는 뭐냐면 이 사용자들이 클라우드의 어떤 강점, 사상에 맞춰서 누구나 쉽고 바로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통제, 거버닝 또는 매니지먼트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롭게 쓰게 하되 클라우드를 썼던 만큼의 어떤 그런 이용 요금이라든지 자원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불필요했던 부분들은 최적화하는, 이런 것을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기능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사상을 전혀 해치지 않고 기업의 IT는 좀 더 빠르고 더 최적화되고 비용 절감은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바꿔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CM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이 CMP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글로벌 또는 국내 금융기업들까지도 CMP에 대한 관심이 그룹 차원에서 또는 회사 전사 차원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평균 CMP가 한 24.1% 이상 성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직원 안전과 운영 효율성까지도 감안하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플랫폼 시장은 2025년에 결국 314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결국 5G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통신사들이 앞다퉈서 탈통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탈통신 중심에 또 클라우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는 엣지 컴퓨팅과 그 IoT까지, 즉 끝단에 있는 디바이스까지 연결이 가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디바이스의 클라이언트 환경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융합되고 연결되다 보면 통신과의 연결은 불가피한 것이잖아요. 결국은 이런 데이터 센터와 서버, 스토리지,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까지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기업 전용선으로 특히 클라우드하고 원활하게 연결되는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신사들이 5G 서비스와 함께 탈통신을 외치면서 클라우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G 시대에 왜 통신사들이 클라우드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 5G망의 구성 요소들, 특히 그런 부분들의 컴포넌트들이 클라우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가상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상화가 클라우드와 함께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클라우드로 대체되는 것이죠.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들이 바로 그런 5G망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들을 글로벌 통신사들과 함께 연계하면서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 사업에 끼어들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5G 이후의 6G나 그 다음 세대의 네트워크 환경은 클라우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통신사들은 너도나도 앞다퉈서 이 5G, 특히 클라우드 사업에 지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북미 지역의 버라이존, 그리고 유럽 지역의 도이치텔레콤이나 텔레포니카, 보다폰 이런 기업들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클라우드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5G 혁신 서비스들이 이미 런칭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엣지 컴퓨팅, 특히 모바일 엣지 컴퓨팅 시장이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통신사들은 이 소위 말하는 5G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또는 매니지 서비스 파트너 또는 매니지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MSP까지도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통신사들이 클라우드와의 합종 연행 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콜라보레이션은 앞으로 어쩔 수 없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그래서 지금 시작이 이미 됐죠. KT와 SK텔레콤, LG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체들과의 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사들의 현재 목표는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물류센터, 스마트 오피스, 원격 또는 현장까지도 연결되는 5G망 플러스 클라우드와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들로 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신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 단순 5G만 있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회사들이 위성통신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계해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AWS의 그라운드 스테이션입니다. AWS의 경우는 인공위성 제어나 데이터 통신을 위한 완전 매니지 서비스, 관리 서비스로 우주 스타트업이나 우주 기업들, 우주 관련된 그런 혁신 기업들의 그런 비용 절감이나 혁신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통신사들이 위성 통신을 대행해서 제공한다든지 연계해서 제공했던 부분들인데 결국은 우주에서 발생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얼마 전에, 즉 작년 한 가을에 또 Edge Orbital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또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것이 AWS의 위성통신 서비스하고도 견줄 만한 서비스로 런칭이 되었죠. 결국 이런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업들로 점차 확대될 거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인터넷 통신 환경까지도 모바일 통신이 5G로 바뀌었듯이 클라우드 기반으로의 새로운 통신 환경으로의 전환을 또 얘기는 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클라우드의 전환은 있는 시스템, 레가시라고 하는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그대로 이관하는
그래서 클라우드 전문 용어로는 리호스트 방식이라고 해서 리프트 앤 시프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겨서 클라우드의 이점을 노리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클라우드로 단순히 옮겨간 거에 불과하고 결국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클라우드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결국 클라우드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단기간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클라우드에 맞게끔 시간이 걸리대로 바르게 가자. 그리고 그 큰 변화에 동참을 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관리를 하자. 그래서 결국은 이전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마이그레이션은 전략적으로 취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본질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4가지 요소, 즉 DevOps나 CI/CD,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4가지는요. 하나하나가 다 클라우드 안에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아키텍처, 컨테이너라고 하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구조 방식, 그리고 개발과 운영의 통합, 조직적인 부분, 일하는 방식 또는 빌드 앤 배포처럼 어떤 메커니즘에 관련된 부분. 결국 이것들은 클라우드와 함께 점점 더 가속화되고 더 혁신이 더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클라우드 전환에서 이 4가지 요소가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왜 갑자기 클라우드가 되면서 더 많이 얘기가 되느냐? 결국 모듈화, 그리고 대체 가능한, 그리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더 빠르게,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적시에 출시되거나 다양한 기술로, 다양한 컴포넌트 또는 다양한 플랫폼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운영 환경을 배포하면서 더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이런 체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가 또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사이드의 마이크로 서비스와 클라우드 사이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지금은 이제 공이 같이 가면서 소위 말해서 성장하고 더 혁신을 가속화해 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하는 UI 단계와 비즈니스 레이어와 그 데이터 인터페이스 3티어 아키텍처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전성기가 정말 도래하지 않을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째는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쿠버네티스라는 단어, 약자로 K8S죠. 그리고 더커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결국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버를 썼을 때 서버 하드웨어의 자원, CPU, 메모리, 스토리지에 대한 거를 OS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해서 썼다면 가상화에 OS를 올려서 그것들을 단위로 해서 또 쪼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가상화 OS가 사라지고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자원을 최적화해주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의 자원들을 좀 더 최적화하고 좀 더 비용 효율적이고 더 성능은 더 좋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 방식인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에서 탑재가 되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도 나도 이제 쿠버네티스가 오픈 소스로 바로 채택하다 보니까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 멀티 클라우드에서도 쿠버네티스를 써야 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도 쿠버네티스 써야 되고 아까 좀 전에 얘기 들은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쿠버네티스 아키텍처가 나옵니다. 심지어 데브옵스에서도 쿠버네티스하고 연동을 시켜서 인프라 코드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연동할 거라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쿠버네티스가 만능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쿠버네티스 환경도 온프레미스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다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활용도가 더 많아지고 이용률이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애저라든지 구글의 각 서비스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의 쿠버네티스의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버네티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지만 맞는 비즈니스 시나리오와 어떻게 보면 서비스 모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들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커머스라든지 게임 시나리오라든지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우리 비즈니스에 필요로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맞춰서 쿠버네티스 도입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오픈소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용 서비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발전 방향, 그리고 진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도입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결국 디지털의 핵심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회사들이 너도 나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또는 데이터 댐, DAM이라는 용어들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같이 제조 쪽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중앙 집중화하고요. 스케일러빌리티, 즉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민첩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분산형해서 누구나도 이용하면서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AI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온프레미스 갖고 있던 데이터도 통합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리얼타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데, 결국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가 예전에 나오면서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 다양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한 방으로 정리된 게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그 데이터 레이크의 정의는 한마디로 기존 원시 데이터, 그러니까 생성된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특정 저장소에 모아놨다가 필요와 목적에 따른 서비스와 펑션과 분석 도구에 따라서 바로 정의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책인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는 일단 다 가공을 하거나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하거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얘기하는 건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분리가 되고요. 분석 환경과 소위 말하는 인프라 환경이 분리가 되면서 이 부분마저도 비용 최적화가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에 맞게끔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 엔진이라고 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엔진,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되게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특히 GCP 경우도 빅쿼리라든지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시장을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오늘 또 얘기 드리고 싶은 회사는 스노우플래그입니다. 작년에 IPO 하면서 IT 시장에서 가장 급부상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 스노우플래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아까 멀티 클라우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스노우플래그의 사상은 아마존 웹서비스, 애저, 구글을 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입니다. 이 데이터 플랫폼 자체가 플랫폼과 사스 기반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완전 관리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대부분 다 자동화 또는 구축되어 있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매니지 서비스 체계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이 급부상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스노우플래그를 지금 두들기고 있고, 전 세계 2,000여 개 기업 이상이 디지털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또 스노우플래그를 활용할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데이터 플랫폼이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느냐?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 플랫폼이고요. 그 데이터 플랫폼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리고 다양한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고객 사이드의 D2C와 그리고 인터널 사이드,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되든 스마트 분류가 되든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까지도 이 플랫폼이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서 빠르게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이 IT 서비스 시장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시장 전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고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IT 서비스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말하는 개발자와 운영자들의 수급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급도 온디맨드로 해야 되고, 즉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써야 되고요. 필요한 만큼만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재택근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리모트, 즉 더 이상 고객 사이트에 상주를 하거나 비상주, 상주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체계, 그러니까 백엔드에서 쉐어드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개발 운영은 통합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 옵쇼링, 특히 최근 들어서 다시 인도가 아닌 베트남의 옵쇼링이 또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조직 자체가 스케일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IT 서비스 모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SI 기업들도 이쪽으로 지금 트랜스폼 하려고 너도나도 또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MSP라고 하는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 파트너에 대한 부분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고, 넥스트 MSP, 즉 MSP 2.0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IT 아웃소싱 시장이 더 이상 아웃소싱 형태로 혁신이 아니라 가치 향상과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RPA 같이 자동화된 도구나 인공지능의 도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숙제를 아웃소싱에서 같이 풀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춤화되고 결국 클라우드의 모든 그 백화점 같은 엔드투엔드 솔루션까지도 가져가기 때문에 IT 아웃소싱 트렌드에 따라서 결국 MSP 파트너들, MSP 시장도 2.0, 즉 넥스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 솔루션이라든지 IP 개발의 프레임워크이라든지 클라우드 중심의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이 좀 더 고도화되고 이런 서비스들을 고객의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이 요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전망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이 됐고 클라우드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도 그 기조와 그 트렌드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